유학생에게 졸업 후 컨설팅까지 해주고 노동자에게는 가서 일하는 곳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여 유입시켜보니 유학생은 학업에 열중하고 노동자들은 일할 곳을 먼저 알고 오니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학교나 고용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현지 교육을 하여 외국인을 유입시키면 지금처럼 마약이나 불법 체류자 때문에 혼란스러움은 많이 줄어들어 모든 현장에서 평화롭게 조합을 이루어 이민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절실한 내용은 발제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민청 신설을 공식화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또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삼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마치 소잃고 애양간 묻히는 것 같은 배은 같기도 해서 마음이 썩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생각은 당장의 대한민국은 물론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이상 방관하고 방치할 수 없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의 문제,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과연 이민청 신설이 정답인가부터 진지하게 따져 묻고 그것이 정답이라면 그 이민청에 맡길 역할과 임무의 내용, 범위, 정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외국인 정책 및 이민 정책 관련 각종 방안들을 모두 끄집어내서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공론의 장에 내놓고 뜨거운 찬반 경론의 토론 과정을 거치게 해서 국가의 백년대기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전문가협회의 10주년 그리고 오늘 포럼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 대학원 전공 분야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행정학이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학의 그 중심, 어떤 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1776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초창기에 어떤 그 제퍼슨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어떤 그 스포일 시스템 또는 어떤 그 아마추어리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10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883년에 펜들턴 액트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전문 관료주의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국가의 틀을 잡는데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전문 관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얘기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민정책 못지않게 물론 인력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 역사의 중심을 역할했던 중요한 계기가 바로 1980년, 90년대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회적, 제도적 개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87년에 있었던 바로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 도입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문인이다, 전문 인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회 이민정책이 정말로 선진화되려면 여러분들과 같은 정말 이민정책 또는 이민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어떤 정책 체계가, 정책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중요한 어떤 국가 발전의
틀을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7년부터는 이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고용허가제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제도가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보면 국내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 차별금지 원칙, 단기 순환을 통한 정주화 방지 원칙,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송출 비리 방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더 나아가서 산업구조 조정 저해 방지 원칙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고용허가제 기본 원칙 세부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처음에 이제 국내 노동시장 보완 원칙은 국민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대상 국민 노력을 증명되는 그래야만 외국인 고용이 허가되는 그래서 고용 허가제라는 이름이 딱 생겨난 거죠. 여기 이제 레이버 마켓 테스트, 노동시장 테스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로 생겨나고 두 번째가 차별금지 원칙. 이게 인권인식에 기반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산업재해 그리고 최저임금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단기순환 원칙이에요. 정주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1년에 3회 이내로 제한을 했었는데 사용주가 계속 재고용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취업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고 이제는 9년 8개월까지 거의 10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이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두더기 제도가 된 거죠. 네 번째는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가 이제 중요했고 송출 비리 방지를 위해서 전 과정을 고용노동부가 처음부터 주관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송출국가의 정부와 양자협력 MOU에 기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한계점도 있습니다. 5번째는 산업조정 구획 저해 방지 원칙.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는 산업 분야가 저임금을 활용하는 외국 인력에게 의존해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이제 몇 가지가 듭니다. 첫 번째가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상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수준과 저개발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조건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처음 디자인될 때부터 저 비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정도는 분류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제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좀 더 큰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사회 구성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시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사회통합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고용화의 경우 이제 왔다 가는 순환 구조로 진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또 지역 특화부대로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결국은 순환 구조보다는 정주 구조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고용허가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좀 땜빵 구조에서 좀 선제적인 방향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한 이주민 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 같은 고민을 좀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수인재를 현지에서 양성하는 것이 또 양성하고, 또 그래서 우리하고 잘 어울리는 분들을 또 유입해서 또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불법 체류를 좀 줄이고 그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는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학생을 유치하고 또 E9에서 숙련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있죠. 올해 외국인 유학 인원을 대충 계산만 해보면 E9 근로자가 11만 명이 배정이 됐고 또 계절 근로자가 올해만 4만 명,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15만 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학생이나 또 결혼 이민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일단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같은 고민이겠습니다만 유학생의 불법 체류 증가, 또 E9 근로자의 불법 체류 증가, 요즘 또 최근에 28 계절 근로자의 불법 체류 증가해서 올해만 약 42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죠. 그래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법무부 고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불법 체류가 늘어나면 사회통합도 어려워질 것 같고 또 국민의 외국인 수용성도 높아지다 보면은 외국인 이주민 정책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치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외국인 갈등까지 생기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노동부와 인력 송출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담당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일본에 많은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언어는 기본이고 그 나라의 문화 또 직무 교육 그 시간을 또 이수하고 또 평가를 통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또 이탈률은 거의 없고요. 또 이것을 통하는 이제 불법적 거의 없습니다. 고용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체들 와서 저하고도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데 해외에서 유입하는 단계에서 제도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외국인 정책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구 감소주의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혜경 교수님의 발제 내용 너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따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자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계절로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농가분들은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이 정도의 인력이 이 기간에 인력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서 일해줄 사람이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농가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5개월이 3개월이나 5개월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또 그렇게 주기에는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을 시킬 사람들도 되게 다양한 장목에 따라서 뭐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순 노동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다양하게 좀 도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이렇게 농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